안녕하세요. 갈라타운입니다. 오늘 프로토 경기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막 엄청 자세하게 분석은 안 했고요. 그래도 경기 시청하실 때 이런 부분은 알고 가면 좀 더 재밌게 관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준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분 야구 바로 시작해 보면 요코하마와 주니치의 경기고요. 일단 요코는 아즈마, 주니치는 신인 선수 가네마루가 나오는 경기고 아즈마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팀 통틀어서 주니치 상대로 가장 좋은 상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5경기 출전해서 4승 챙겼고 당시의 자책점은 0.70 기록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한 경기만 나왔지만 7이닝 무실점 기록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즈마가 올해 그렇게 막 잘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살짝 뭐랄까 좀 2% 부족한 느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성이 워낙 좋았던 매치업이라서 오늘 경기는 지난해 아즈마포스를 보여줄 수 있어 보인다. 정리하면 꽤 잘 던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니치 가네마루는 자완인데 공도 빠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던집니다. 제구도 꽤 좋은 편이라서 막 난타당하거나 그런 경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늘 경기 뭐 아지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벼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 경기 양상이 1, 2점 차 승부에서 불펜 싸움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니치 불펜이 조금 더 좋다. 7, 8, 9에 시미즈, 사이토, 마치야마 이렇게 내보내면 0점대 자책점 불펜들이 틀어 막아줄 수가 있어서 저는 주니치 쪽이 오늘 경기 안 봐도 역배받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감안하면 오히려 주니치 쪽이 좀 더 땡겼을 것 같은 경기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신과 요미우리 이 경기는 두 팀 올해 만났다 하면 거의 한신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신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조금 분석한 거 말씀드리면 요미우리도 최근 분위기 좋고 타격감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신이 요미우리에게 밀리는 게 없다고 보고요. 요미우리가 1, 2선발 나와도 그 한신 상대로 굉장히 고전하는 경향이 강했던 시즌이거든요. 이번 시즌이. 근데 오늘은 선발 차이도 많이 나는 경기고 이 니시다테 같은 경우엔 불펜으로 나와야지 선발로 나오면 좀 많이 별로거든요. 그래서 한신승 그리고 한신이 3, 4번 강타자들이 강하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도 꽤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고요. 이긴다면 뭐 한신이 크게 이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로시마는 토고다, 야쿠르트는 요시무라가 나오는 경기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토고다가 지난해 야쿠한테 상대 전적이 조금 약했었죠. 근데 정확히 보면 진구에서만 약했다. 히로시마 홈에선 계산해보면 2점 중후반대 정도의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요새 토고다가 이닝 소화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토고다가 더 나은 선발 싸움이다. 그리고 요시무라는 그렇게 못하는 선수는 아니죠. 근데 요시무라가 타자가 강한 팀들한테는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경향이 조금 보입니다. 정확히는 우타자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2할 1푼, 그리고 좌타자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2할 8푼 기록하고 있는 요시무라고요. 그럼 오늘 상대하는 히로시마 타선은 어떤가요? 올해 히로시마가 잘하는 이유가 정확히 말하면 빠따가 잘 되는 이유는 파비안, 몬테로 얘네들이 들어와서죠. 근데 두 타자 모두 우타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얘네들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은 조금 줄어든다고 보고 뭐 히로 일본인들 뭐 주축 타자들 생각해도 우타자들이 꽤 많거든요. 세카네도 그렇고 사카쿠라도 우타자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 경기 요시무라가 안 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애매하다. 그래서 히로가 초반부터 화력 보여주면서 이기는 양상은 안 나올 것 같고 야쿠가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선발 싸움보다는 불펜 가서 경기 후반에 불지르는 그런 양상이 그려지는데요. 그래도 뭐 저는 둘 중 하나 찍자면 그래도 히로가 결국엔 이길 것 같긴 한데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쿠와 지바 롯데의 경기입니다. 엄청 깊게 분석은 안 했고요. 그냥 포인트 몇 개만 찝어드리면 지바 선발 보스 두 경기 연속으로 강판 당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라쿠텐 선발 하워드는 손가락 고장나서 한 달 쉬고 돌아온 상황이라서 오늘 경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 세이브와 오릭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요주의 인물이 나왔죠. 세이브 요자가 선발로 나왔는데 이 친구가 또 요새 잘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달 반 전에 요자가 한창 잘 던진다고 믿고 베팅했다가 그 경기 8실점 주고 강판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더 투수들은 중간이 없다. 팀 상성도 엄청 많이 타고 분위기 자체를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가장 주요한 부분이 이 상대전적 이 부분에서 이렇게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는 요자가 오릭스 상대로는 5이닝 2실점 기록하고 있었어서 제가 보기엔 오릭스 타자들이 뭐 공략 못할 선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릭스랑 최근에 만난 적도 있어서 오릭스 타자들이 오늘 경기에서 대처를 못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릭스 승하고, 그리고 또 에스피노자도 요새는 실점 안 주는 경기가 없다 보니까 같이 털리고 털면서 뭔가 오릭스 승 오버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마지막 프리뷰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벤과 니포넴. 일단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홈 아리아라는 가는 거 아니다. 형님들도 아시죠? 그래도 변수라고 할 건 지금 소뱅 빠따가 화났고, 그리고 키타야마가 지난해는 소뱅 상대로 조금 안 좋았다 이 정도인데, 그래도 저는 찍는다면 니프넴 쪽을 찍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 야구 프리뷰 마무리하고 국내 야구로 넘어가서 시작해 보면 두산과 삼성의 경기죠. 둘 다 흐름, 분위기 안 좋은 팀들끼리 만났는데요. 두산은 연패하다가 이겨줬어야 됐던 경기. 그 경기에서 연패를 끊었고, 삼성은 키움 상대로 수입을 내주고 온 상황인데, 원태인 믿고 갔다 뒤통수 맞으신 형님들도 오늘 경기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진짜 삼성이 못해서 키움한테 진 걸까요? 제가 보기엔 삼성은 할 만큼 했다. 근데 그냥 키움이 이번 시즌 거의 최고의 흐름, 고점일 때 만나서 우연히 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삼성이 억까 당한 경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저는 삼성이 연패를 하긴 했어도 지금 두산보다는 팀 자체는, 분위기 자체는 훨씬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선발도 후라도가 나왔죠. 최민석이 선발로 나와서 괜찮게 던져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후라도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 매치업이라고 보고요. 이 경기 뭐 삼성이 충분히 선발과 타격의 우위로 승리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LG와 롯데 경기고요. 일단 데이비슨 최근 경기력 보면 기복 없이 쳐맞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용병이면 털려도 이닝은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닝을 아예 못 먹어준다. 잘 던지다가도 마지막에 투구수 오버를 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기복 있는 롯데 불펜과 이닝을 못 먹고 있는 데이비스는 시너지가 나면서 나왔다 하면 롯데가 경기를 지는 그런 패턴이 보여지고 있고요. LG 에르난데스는 얘도 이닝을 아예 못 먹는 선수죠. 롯데랑 상대 전적이 없긴 한데 어차피 막말로 3이닝 던지고 내려가는 선수라서 믿고 갈 수가 없는 선수다. 둘 다 이닝 소화에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보고요. 국내 야구에서 선발이 빨리 내려간다. 그럼 70% 확률로 경기 후반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 누가 이길진 몰라도 다득점 양상 똥게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기는 아마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KT와 키움의 경기. 이 경기 해외 배당으로 보니까 KT가 1.28배를 받았네요. 만약에 프로토가 열려 있었으면 한 1.15배? 1.1배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형님들 그거 아십니까?
야구가 모든 스포츠 중에서 역배가 가장 많이 터지는 스포츠라는 거. 막말로 드바에서 1.2배가 터지는 거 흔치 않거든요. 근데 다저스, 양키스 이런 팀들이 연속으로 1.2배 받고 터지는 게 허다한 게 야구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베팅한다면 저는 차라리 키움을 갈 것 같다. 왜냐면 키움이 빠따가 거의 지금 최근에 배팅볼장에서 쳐주는 것 마냥 쳐주고 있고, 삼성전에서도 삼성 불펜이 마냥 쓰레기 선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무리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셋업이나 릴리프들은 쓸만한 선수들이 많은데, 투수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점수 만들어낸 게 키움 타선이라서 저는 프로토 열려 있었으면 키움 한번 봤을 것 같습니다. KT가 아무리 유리하다지만 이 정도 배당은 아닌 것 같고요. 키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 같아서 저는 그렇게 봤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기아와 SSG의 경기고요. 김건 대전이죠. 이 두 선수가 공통점이 있다고 할 건 둘 다 이닝 소화가 아예 안 된다. 한국에선 오프너를 안 쓰지만 정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오프너랑 차이가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선수고요. 그렇다라는 건 두 팀 선발 싸움은 의미가 없고, 어떤 팀이 불펜이 좋은지 아니면 많은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랜더스 불펜이 그래도 이닝 소화가 되는 선수들이 더 많거든요. 박시우, 전영준, 최민준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이닝을 길게 끌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은 랜더스라서 개인적으로는 SSG가 투수진에선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것 같아서 랜더스가 경기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프리뷰, 하나와 NC의 경기고요. 하나는 와이스, 그리고 NC는 라일리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두 선발 모두 자책점은 똑같지만 라일리는 하나랑 만났을 때마다 털렸습니다. 올해 9이닝 9실점 기록하고 있고요. 정확히는 9.2이닝 9실점인데요. 두 경기 나와서 두 경기 전부 털렸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고요. 반면에 와이스 같은 경우엔 직전 경기 삼성한테 초반에 털리긴 했지만, 그때 제 기억엔 수비 억가가 있어서 이닝 못 끝낸 다음에 털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날 삼성 배팅했어서 기억이 나는데, 암튼 와이스가 그날 좀 억가 때문에 못 던진 거지 다른 팀들 상대로는 충분히 잘 던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선발 차이가 같은 외인이지만 조금 나는 경기 같다. 그래서 하나가 NC 타선 잘 묶고 적당히 털고 이길 것 같은 경기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프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